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뭔가를 느끼고 쥐고 놓칩니다. 기분 좋은 말 한마디에 마음이 뜨고 기대했던 일이 어그러지면 깊은 한숨이 나오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나요? 어제 그렇게 행복했던 그 기분, 오늘은 어디 있죠? 며칠 전 괴로워했던 감정도 지금은 흐릿해졌습니다. 감정은 생기고 사라지고 다시 돌아오고 마치 숫자 0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 않나요? 0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모든 계산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결국은 이 0이라는 좌표를 기준으로 오르내립니다.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무에 대해 이야기해왔습니다. 존재를 증명하려 할수록 그 바닥엔 항상 공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픈 일이 아니에요. 그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좋은 일은 오래가지 않을까? 기쁨이 지나고 나면 왜 허무함이 따라올까? 모든 걸 갖췄다고 느끼는 순간 왜 오히려 더 불안해질까? 즐거웠던 하루도 잠깐이고 간절히 원했던 것을 얻고 나면 그게 다였나?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리 채워도 자꾸 비어가는 느낌, 그 공허함이 우리 삶에 스며 있습니다. 그럴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어쩌면 인생이란 게 결국은 0으로 되돌아가는 여정이 아닐까? 수학에서 0은 특별한 숫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계산의 출발점이고 중심이죠. 1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0에서부터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며 숫자들이 움직입니다. 우리 감정도 비슷합니다. 기분이 좋아졌다가 또 별일 아닌 말 한마디에 가라앉고 성공을 맛보았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실패감이 찾아오고 마치 0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감정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오가는 진자처럼 계속 흔들립니다. 사람들은 이 흔들림을 두려워하고 자꾸만 좋은 쪽으로만 머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죠. 행복이 10만큼 크다면 그만큼의 상실감도 언젠가 찾아옵니다. 이건 마치 자연의 법칙처럼 균형을 이루기 위한 움직임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묻습니다. 정말 무엇을 얻는가가 중요한가? 아니면 그 모든 감정과 사건이 지나간 후 무엇이 남는가를 보아야 하는 건 아닐까? 우리는 늘 쌓으려 하고 얻으려 하고 잃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감정과 경험은 0으로 돌아가며 다시 새로 시작됩니다. 삶의 본질은 계속해서 돌아가는 순환 속에 있습니다. 기쁨, 분노, 설렘, 후회. 그 모든 것들이 왔다가 머물고 다시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그 중심인 0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일까요?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가장 넓고 깊은 자리를 뜻하는 걸까요? 0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아무것도 없음을 뜻하는 기호가 아닙니다. 0이 있기 때문에 수학의 세계는 균형을 이루고 숫자들의 움직임이 가능해집니다. 0은 출발점이자 기준점입니다. 우리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통해 수많은 결과를 만들지만 이 모든 계산은 0을 중심으로 관계를 형성하죠. 이 사실은 인간의 감정과도 놀랍게 닮아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 희망과 좌절, 만족과 공허는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한 축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진동하는 쌍둥이 같은 감정입니다. 어떤 날에는 플러스 감정이 더 크고 어떤 날에는 마이너스 감정이 우리를 압도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두 감정은 균형을 향해 가며 결국 우리는 감정의 0점으로 돌아옵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원하던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았거나 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을 수 있죠. 그 순간의 기쁨은 100에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종종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다음엔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하지? 기쁨이 높았던 만큼 그 뒤에 공허감도 강하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이건 우리가 감정을 절대적으로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감정은 결국 0을 기준으로 오르내립니다.
철학적으로 보았을 때 이 영의 움직임은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근본적인 메시지와 맞닿아 있습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쁨의 깊이는 고통의 깊이만큼이다. 즉, 우리가 한쪽 감정을 깊이 느끼면 반대 감정도 같은 무게로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사르트르나 하이데거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유동적이고 변화하는 것이며 우리가 느끼는 감정 또한 항상 흐르고 흔들리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이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흔들림은 실패나 불행이 아니라 삶이 자연스럽게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오가며 우리는 균형을 배우고 감정의 스펙트럼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 즉 영의 상태를 자주 돌아볼수록 마음은 훨씬 단단해집니다.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든 그것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순간 집착은 조금씩 줄어듭니다. 좋은 일이 오래가지 않더라도 원래 그렇다라고 받아들이게 되고 나쁜 일이 닥쳐도 이것도 곧 지나간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플러스에 집착하는 세상입니다. 성공해야 한다, 더 가져야 한다,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는 압박이 끊임없이 우리를 밀어붙입니다. 그러나 삶을 수학처럼 생각해 본다면 100을 쌓는 동안 마이너스 100도 우리 삶 어딘가에 쌓여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종종 덧셈보다 뺄셈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더하는 삶보다 덜어내는 삶, 집착하지 않고 현재를 바라보는 삶. 영은 단순한 결핍이 아닙니다. 영은 새로운 출발의 자리이자 우리를 다시 고요하게 만드는 기준점입니다. 감정이 너무 흔들릴 때 마음의 숫자판을 0으로 돌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화가 나도 0으로, 기쁘더라도 0으로 그 자리에서 숨을 고르면 마음은 훨씬 평온해집니다. 감정의 무게, 삶의 흐름, 결국 0으로 되돌아가는 균형.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철학의 오래된 주제, 무와 허무에 다다르게 됩니다. 무엇이 없다는 것은 단지 결핍일까요? 혹은 새로움의 시작일까요?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인간은 본질 없이 던져진 존재다. 사르트르의 말입니다. 우리는 먼저 태어난 뒤 삶을 통해 스스로를 정의해 가야 합니다. 신이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기에 우리는 매일 스스로를 선택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에는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불안, 무언가 정해진 본질이 없다는 건 어떤 틀도 보장도 없다는 뜻이니까요. 다른 하나는 자유, 내가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말이니까요. 우리는 매일 이 불안과 자유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무의미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이때 등장하는 철학자가 알베르 카미입니다. 그는 말했죠. 인생은 본질적으로 부조리하다. 우리는 답이 없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세상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일은 논리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카미는 이 허무 앞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칩니다. 그래도 살아야 한다. 부조리와 마주한 인간은 그 부조리함을 안고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용기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허무는 종착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허무는 시작점입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더 나아갑니다. 그는 허무주의의 그림자에서 초인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기존의 가치가 무너진 세계, 즉 무의 상태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창조하는 인간, 허무의 끝에서 다시 창조가 시작된다. 이 말은 절망 이후에도 삶을 설계할 수 있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해 보여도 그 무의미를 딛고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인간의 고귀함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이 무와 마주합니다. 실패, 상실, 외로움 혹은 이유 없는 허무감,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왜 살아야 하지?
지금 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지? 실존주의는 대답해주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의미를 만들어야 해. 지금 내가 살아있는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한 자격이 있어. 0이라는 숫자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0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무엇이든 시작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삶의 공허한 순간은 모든 것이 열릴 수 있는 기회의 문입니다.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기에 그 자리는 가장 창조적인 상태일 수 있습니다. 정답이 없다는 것이 곧 절망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정답이 없기에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허문은 벽이 아니라 문이고 문은 폐허가 아니라 씨앗입니다. 우리 사회는 채움에 대해 말하는 데 익숙합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많이 이뤄야 하고 무언가를 성취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느낌이 들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삶의 평온과 자유는 채움이 아니라 비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무거운 감정에 눌릴 때 사실 필요한 건 더 많이 쌓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덜어내는 것입니다. 인생의 많은 순간은 그렇게 말합니다. 놓아야 비로소 내 것이 된다. 잃어야 비로소 보이게 된다. 우리는 자주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많은 걸 얻었지만 더 불안하고 어떤 사람은 가진 게 많지 않아도 평온합니다. 그 차이는 마음속에 무엇을 놓고 살아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채우는 삶에는 끝이 없습니다. 목표 하나를 이루면 또 다음이 있고 원하던 것을 손에 넣는 순간 더 큰 욕망이 자라나곤 하죠. 결국은 끝없이 더를 외치는 사이에 우리는 처음의 설렘과 만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철학은 조용히 이렇게 속삭입니다. 0으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공허함은 끝이 아니라 다시 채워질 그릇이다. 0이라는 자리는 시작점이기도 하고 재정비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무엇도 소유하지 않은 그 자리에 서면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을 때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건 뭘까? 이 질문은 삶을 납작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삶을 깊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때로는 비워야 내가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인생은 무엇을 더 많이 갖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지혜롭게 비워내느냐가 더 중요한 게임일지도 모릅니다. 남들이 다 갖고 있는 것을 나만 놓아야 할 때 그 선택은 어쩌면 잃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자리에 들어오는 고요와 여백은 아무리 노력해도 살 수 없는 선물일지도 모릅니다.